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학습 방법 중에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지도 학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그럼 지도 학습과 다른 비지도 학습. 네, 바로 이 비자가 붙어 있는 게 지도 학습과 다른 점이죠. 네, 안일비. 그러니까 지도 학습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비지도 학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도 학습에서는 정답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시킨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비지도 학습은 뭔가 반대가 되겠죠. 이 반대가 바로 이 정답 부분에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지도 학습이에요. 자, 인공지능에게 수많은 사과와 배 사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과다, 이것이 배다라는 말은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게 뭔가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인공지능에게 자, 이거를 두 개로 한번 나눠봐라 라고 하면 이 인공지능은 이 사과와 배 사진이 섞여 있는 사진들을 막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형태를 두 가지로 딱 나눠요. 보면 사과는 사과대로, 네, 아주 높은 확률로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구분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인공지능에게 야, 이거는 사과다, 이거는 배야 라고 말을 해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과입니다, 이것이 배입니다 라고 말은 해주지 못해요. 말은 해주지 못하지만 사과는 사과끼리, 배는 배끼리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답이 없는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의 특징을 찾아서 구분해 나가는 그러한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을 바로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 나가면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들어와요. 자, 제가 또 여기에 자, 이렇게 사과의 데이터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는 얘가 사과인지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얘가 A라는 그룹에 속하는지 B라는 그룹에 속하는지는 얘가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게 하는 학습 방식이 바로 비지도 학습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지도 학습 방식, 네,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진을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지만 이 사진을 한번 네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네 개로 구분한다, 세 개로 구분한다, 두 개로 구분한다 이거는 사람이 알려줘야 됩니다. 네. 현실의 여러 문제를 분류하는 문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머신러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때 데이터들 보면 정답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비지도 학습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지도를 하면, 네, 정리를 하면요. 지도 학습은 정답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는 데이터로 학습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지도 학습의 사례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지도 학습 사례에는 첫 번째로 군집화가 있습니다. 군집화. 네. 군집.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링이라고 할 수 있죠. 클러스터링 좀 얘기 들어보셨나요? 비지도 학습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다양한 그룹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비슷한 이 그룹이 정답이 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런 그룹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룹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1번 클러스터, 2번 클러스터, 3번 클러스터.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그룹을 만드는 과정을 군집합, 클러스터를 하는 과정,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그룹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룹 A라는 그룹, B라는 그룹, C라는 그룹. 자, 이 사람들이 무엇을 구매했는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A, B, C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얘가 비지도 학습을 한 다음에 얘는 B라는 그룹에 속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죠. 비지도 학습을 했다면. 네. 자, 그러면 이때 바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추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사람들은 요런 거를 샀고, 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갔을 때 이 사람과 성향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전에 어떤 물건을 샀는지를 이 사람한테 추천을 해준다면 약간 성향이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사람들이 샀던 것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우리가 비지도 학습을 사용해서 군집화를 할 수가 있어요. 군집화를 하면 이 군집화를 통해서 이 사람은 그럼 과연 어디 그룹일까? 아, 그룹 B에 속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이 그룹 B에 속한 사람들이 예전에 샀던 뭐 과일이라든지 과일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뭐 토마토를 많이 샀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토마토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비지도 학습은 군집화를 통해서 추천 시스템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비지도 학습의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차원 축소라는 것이 있어요. 이 차원, 여기에서 차원은 데이터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특징을 피처라고 부릅니다. 피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보스턴 집값을 예측하는 13가지의 피처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13가지를 모두 가지고 분석을 할 때 물론 컴퓨터의 성능이 좋거나 아주 비지도 학습의 알고리즘 성능이 뛰어나다면 물론 이 아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도 되지만 자,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중요한 몇 가지, 예, 이 중요한 몇 가지만 뽑는 데이터의 피처를 줄일 때 바로 이 비지도 학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을 사용하면요, 이 전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피처를 찾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의 피처만으로도 무엇인가를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지도 학습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비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과는 달리 정답이 있는 데이터가 아닌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때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다라고 하고요. 이때 비지도 학습에서는 첫 번째, 군집화의 비지도 학습을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차원, 축소의 비지도 학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 중에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